예, 오늘의 시장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키워드 정리해보면 실적 우려가 또 부각이 되면서 지수 자체는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환율이 이제 쉽게 내리지 않는, 그러니까 국채금리, 환율 이런 것들이 내려가 줘야 이제 외국인 선물이 좀 돌아서면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그림들이 장중에 관찰되고 있진 않죠. 실적 발표 앞둔 하이닉스가 장 초반에 하락했다가 후반부에 플러스로 전환됐는데, 하이닉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날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징적으로는 반도체와 금융주, 그 외에 뭐 석유화학주 이런 것들 올라갔는데, 내용들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미국 기업들 실적 나왔는데, 넷플릭스 실적은 뭐 엇갈렸죠. 매출과 영업이익이 엇갈리긴 했는데 여기 구독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료 가입자가 예상치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됐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시간 외에서 9% 가까이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다만 이제 넷플릭스는 우리나라 증시라든가 기업들의 별로 이렇게 연결고리가 강한 종목은 아니죠. 그냥 나스닥이 오늘 밤에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기대치 정도, 그런 것들이 이제 부각되는 정도고, 우리는 이거보다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실적에 반응을 더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적 자체도 뭐 그냥 그랬지만 이제 향후의 가이던스, 그러니까 실적 전망을 제시를 했는데 이게 차이가 되게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중간값이 대략적으로 한 35억 달러 정도 되죠. 그런데 예상치가 40억 달러 이상을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10% 정도 아래쪽으로 전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5% 빠졌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생산해내는 반도체는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생산하는 반도체에 어디다 적용하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접하는 게 뭐 자동차 후진할 때 또는 자동차 주변에서 어떤 뭐 접근하는 물체가 있거나 자동차가 접근하면 그걸 인식하게 하는 센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등등을 만들어내는, 정말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업체라서 직접적으로 반도체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뭐 연결을 확 짓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반도체주 중에서는 1번으로 실적 발표한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정규 시장에 빠지고, 또 TI가 시간 외에서 또 좀 많이 빠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초반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빠지면서 이제 증시에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형주들 시소도 여전해요. 그러니까 제가 외국인들 선물이 풀려야 시소 관계가 좀 해소가 되는데, 선물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 가면 하나가 눌리는 그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렇게 보면 LG에너지 솔루션이 1.87% 올라가니까 삼성전자가 1.6%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되게 수급이 셀 때는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는 보합권 전후에서 움직여요. 근데 이게 반대로 움직이진 않거든요. 이게 되게 수급 때문이라고 보는 게, 어떤 재료에 의한 거라면 이거보다 시총이 작은 종들이 또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반도체 장비는 오늘도 플러스가 나고, 이제 SK하이닉스가 투자한다라는 보도가 있었으니까, 또 2차 전지 또 이제 코스닥에 있는 종목군들은 하락하고 이렇게 엇갈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굳이 논리적인 어떤 재료 이런 걸 갖다 붙이기보다는 그냥 수급에 의한 장이다. 그러니까 수급 부분이 좀 해소가 되면 시장이 좀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해소된다라는 의미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사고 기관들이 현물을 사는 게 좀 연속적으로 나타나줘야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주목받는 건 하이닉스인데, 지난번에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SK하이닉스 실적 전망치도 높이고 목표 주가도 높이고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이제 임박을 했죠. 근데 시장에서는 흑자 났을 것 같은데 라는 쪽도 나와요. 지금 현재 평균치는 1,000억 원 안쪽에 영업 손실을 예상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일부에서는 1,0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평균은 아직 이제 적자입니다만은, 그래서 만약에 흑자 전환으로 조금씩이라도 나오게 된다라면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시가총액 132, 삼성전자와 LG에너지 솔루션이 어닝 쇼크를 했기 때문에, 하이닉스까지 만약에 어닝 쇼크가 나오면 시총 1, 2, 3위가 전부 다 어닝 쇼크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망쳐버린 분위기를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돌려줄 거냐, 그러니까 이걸 좀 투자자들은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런 신중함이 오늘 뭐 지수가 좀 강하게 돌리지는 못하는 그런 요인으로도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게 이제 금융주 올랐는데, 제가 어제 뉴스,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 중에 이거를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뭐 배당 기대감에 금융주 담다 이런 뉴스 나왔는데, 오늘 또 나온 하나 플러스된 뉴스가 일본 증시 부양한 PBR 공시 의무. 이게 무슨 얘기냐면, PBR은 우리가 보통 청산 가치라고 얘기하죠. 이 회사 청산을 해서 이걸 다 현금화 시켰을 때 이제 주주들에게 돌려준다. 그래서 1 이하 그러면은 이제 이 회사는 청산한 거보다 지금 주가가 더 싸네, 뭐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근데 니네 회사가 왜 청산 가치보다 싼 거야? 이거 이유를 좀 대봐.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회사에다가 이제 시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걸 왜 시키냐면 저렇게 그냥 회사에다가 자산 둘 바에 차라리 투자를 하던가 주주들한테 돌려줘. 그럼 그렇지 않으면 주가가 올라가든가.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주가가 올라갈 만한 명분을 만들라는 거죠. 저거 이제 일본에서 저렇게 해서 실제로 일본은 저것과 돈이 많이 풀려서 그 풀린 돈, 그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수출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종합상사주에 워런 버핏이 투자하고 증시가 올라가고 이런 구도가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도 이제 그 중에 방법 중에 하나인 저 PBR 공시 의무화도 우리도 이제 적용을 한다더라. 근데 이게 대표적인 게 저 PBR주의 대표적인 게 또 은행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은행주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이제 뭐 KB금융은 기관, 신한지주는 외국인 이렇게 이제 지분율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금융주가 오늘장의 특징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저 PBR 공시 의무화 같은 경우는 다른 업종에도 적용될 수 있는 업종들이 있어서 향후에 좀 주목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은행주들이 쭉쭉 올라가는 것 같은데 잘 보면 장대 양봉인데 플러스 보면 종가 기준으로 2%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서 또 저게 이제 주가가 좀 차트가 주는 또 착시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게 오늘 특징주라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금융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 기관 양시장 또 팔았고 외국인들이 선물을 연속적으로 안 삽니다. 그리고 기관도 현물을 이틀 연속으로는 좀 매수를 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종목은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금융주 쪽 삼성바이오 이런 것들 매수가 있었는데 신한지주, 우리금융, 하나금융 이런 것들 KB금융 이렇게 이제 금융주 쪽 기업은행까지 밑에 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포진해 있는 게 좀 특징이었죠. 반면에 대형 IT,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자동차, 뭐 인터넷주들 이런 것들이 또 왼쪽에 가 있는 모습이었고 기관도 오늘 금융주가 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저거에 대해서 좀 반응을 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석유화학주들이 오늘 좀 강세 보였는데 기관이 석유화학주를 또 매수한 게 특징이었고 이제 반면에 시가총액 상단에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제 멤포스코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은 또 매도 쪽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기관은 오늘 그 엔캠 팔고 에코프로 BM 사고 반도체주가 좀 많이 포진해 있죠. 뭐 제주반도체, 뭐 두산테스나 하나마이크론 뭐 등등의 어떤 종목군들이 들어가 있는 게 좀 특징이었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뭐 이렇게 업종별 특징은 코스닥에서는 역시 반도체인데 반도체도 약간 그 HBM의 AI하고 연결고리 있는 종목군들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는 그러니까 반도체도 역시 매도한 종목들도 있긴 있었잖아요. 근데 매수 쪽 보면 그런 종목군들이 조금 더 좀 비중을 두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게 특징이었고요. 그 다음에 CJ ENM이나 뭐 아프리카 TV 이런 종목군들도 매수 대상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시장을 정리해 보면 그 넷플릭스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실적이 나왔죠. 이제 뭐 테슬라도 나오고 이제 줄줄이 나올 텐데 그 지금까지는 실적 발표는 성과가 나쁘진 않지만 주가 반응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지수 자체가 이제 굵직한 좀 알려져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도 또 증시가 계속 올라갈 거냐 이게 이제 볼 필요가 있고,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증시가 못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환율이 좀 빠져줘야 된다. 그래야 수급이 좀 좋아질 수 있어서, 그리고 미국의 국채금리도 좀 내려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와 국채금리가 좀 내려가 줘야 우리 증시가 여기서 2,500이 넘어가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어서 이게 좀 변화가 어떻게 나오는지 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어쨌든 코스피는 과매도권입니다. 지금 ADR상 과매도권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뭐 설령 하락했다 하더라도 이전보다는 좀 맞받아치는 그런 시도가 이전보다는 좀 자주 나올 만한 환경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지수 빠질 때는 또 이제 종목들 괜찮았는데 빠지네 이런 종목군들은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는 뭐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화학주 올라갔고 금융주 올라갔고 엔터주 살짝 올라간 정도, 하여튼 이 정도의 어떤 종목군들이 오늘 뭐 특징적인 종목으로 왔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준비한 건 미국하고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시가총액 상위 딱 보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미국 시가총액 상위를 딱 보면 AI 사업을 주력으로 키우고 있는 종목군들이잖아요. 대체로 보면 그런 종목들이 최상단에 포진해 있죠. 그리고 지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는 그런 기업들로 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오늘 미국에서 이런 짤도 돌아요. 저게 뭐냐, 곰이 이제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 쪽, 막 이런 곰이 이제 혼수 상태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짤이 돌 정도로 미국은 되게 강하거든요. 그 이후로는 지수를 멱살 잡아 올리는 AI 관련된 대형주들,
이렇게 보는 건데, 다만 미국이 정말 강세장인지에 대해서 논란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표냐면 미국 상위 22 종목하고 나머지 종목하고 구분을 한 건데, 올해 지수 올라간 거에 이제 대부분 전부 다 빅테크가 올린 거예요.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S&P 500 올라간 거에 30%를 마이크로소프트가 담당했고 45%는 엔비디아가 담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종목이 75%.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단 두 종목이 올해 S&P 500 상승의 75%를 만들어냈거든요. 여기 이제 상위 22 종목까지를 했더니 미증시 올라간 것보다 10%보다 더 올라갔다. 그러니까 100이면 미증시 올라간 것만큼 커버한 건데 110이 올라갔으니까 더 올라간 거잖아요. 그럼 시가총액 그 아래 나머지 종목군들을 봤더니 이 종목들은 오히려 1.5% 빠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증시는 저 빅테크를 제외한 나머지 지수보다 조금 약한 정도? 예, 그 정도로 보면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증시가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저는 이제 그게 목요일이 변곡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공포가 있는데 하이닉스가 이런 것들을 이제 불식시켜 주는지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조금 시장이 어떤 숨통이 트이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고,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달러 인덱스와 국채 금리가 하락 전환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좀 관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 제가 뭐 아침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원래 상승장이라고 하면 보통 지수만 올라가는 거지 이제 모든 종목이 광범위하게 상승장에 다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올라가고 못 가고의 어떤 차이가 현저하게 나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의 트렌드를 잘 맞춰서 대응하는 것도 뭐 항상 중요하지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뭐 자세한 건 제가 또 다음 방송에서 내용들을 또 추가해서 업데이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하고 예, 좋아요 꼭 좀 한 번씩 눌러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